사우디 빈 살만 협상단과 함께 한국 입국, KF-21 전투기 27조 원 계약 체결, 마하 1.98 슈퍼크루징, 로키드 마틴 후회. 한국경제TV는 KAI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세대 전투기와 정찰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기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내용이 너무 일찍 공개되자 부담을 느낀 KAI 측이 엠바고 요청을 해서 기사가 삭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위해 개발 중인 천룡 공대공 미사일 모형입니다. 이번에 신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KAI가 사우디 측에 6세대 전투기와 정찰위성을 함께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2023년 중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AI와 방사청은 정찰위성과 우주 개발을 원하는 사우디에게 한국형 425 정찰위성을 제안한 바 있고, 이어서 2023년 후반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참여해 KF-21 발전형 공동개발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KAI가 제안하고 있는 K-12X 스텔스기, 차기 중형위성, NACS,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전투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사우디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습니다. 사우디에 제한되고 있는 KF-21EX에 도입될 스텔스 기술과 NACS 진화를 보여줍니다.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정부가 8월 16일에 최종 수용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를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므로 국내 반발을 줄이려는 무마책에 불과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왜 KF-21 개발비 감액을 결정했는지, 본 결정으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얻을 이익과 피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불세-4는 2018년 북한의 열병식을 통해 공개된 그 모습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불세-4 대전차 vs 차기 드론 대전차 방어. 우크라이나군이 관리 중인 텔레그램 채널 KUPUA01은 북한제 불세-4 대전차 미사일이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착한 불세-4는 북한이 독자 개발한 M2010 차륜식 장갑차에 탑재된, 그러니까 2018년 열병식 형상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이 불세-4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 기술 및 위협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분석해보았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불세-4가 활약할 경우 곧바로 한국 육군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대로템 관계자는 대전차 및 드론 방어 체계를 폴란드 수출형 KEPL과 한국군 K2 흑표 성능 개량 사업을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활용해 자폭 드론은 물론 불세-4나 미국의 제블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형 드론 대전차 방어 체계의 성능부터 시작해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이 있는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T-80BVM 2023 전차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상부 방어용 펜스와 함께 볼노레즈로 호칭되는 드론 제밍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위한 무인기 및 대전차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개발되고 있지만, 육군 보병사단의 주력인 K1E2와 K1A2 전차를 위한 방어 체계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K1 개량을 등한시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진격작전을 수행할 시에 제2신속기동사단과 K2 흑표 전차가 앞장서며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신형 대전차 무기가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덕분에 경제 화랑을 맞이하고 있으며 확보된 외화와 기술력을 통해 대량의 대전차 무기, 그러니까 불세 5분의 -4 자폭 드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큰 비용 증가 없이 K1E2와 K1A2 전차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 중인 상부 방어용 펜스 기술, 반응장갑 기술, 무인기 재민 기술을 알아보고 한국 육군이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수한 KN-23 탄도미사일의 잔해 속에는 일본제 상용 베어링과 함께 유도용 전자부품 상당수가 일반 상업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민수용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ATACMS, 스칼프, 저가형 무인기, 넵튠 등을 사용해 러시아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북한제 K-23과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대규모 저가형 무인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KN-23의 성능과 한계점이 드러났고 우크라이나의 요격전 경험도 공개되었기에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천룡의 도입을 준비 중인 지형 DB 기반 IRA 통합 소형 전파고도계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 천룡은 타우러스나 스칼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칼프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공망도 진화함에 따라 양자 사이에는 치열한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8년을 목표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국방과학기술대제전 2024를 통해 천룡에 사용될 신기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출된 스칼프 스톰 섀도우의 한계점을 극복할 돌파 기술이 소개되었으므로 이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ATACMS를 사용해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실전에서 드러난 ATACMS의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ATACMS와 동급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한국형 CTM-290이 ATACMS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강력한 방공망 돌파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하고 있기에 천룡과 CTM-290이 어떻게 러시아 방공망 돌파할 수 있는지, 한국이 보다 보강해야 할 돌파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F-16 전투기에는 AIM-120B, 보다 구체적으로는 CATM-120B 훈련탄과 함께 AIM-9M 사이드와인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8월 1일, 우크라이나가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 6대를 배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로부터 F-16A, B-95대를 인수할 예정이기에 기대감도 크지만 이와 반대로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냉혹한 평가도 존재합니다. 제임스 B. 해커 미국 공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F-16은 은으로 만든 총알, 마법 탄환이 아니다 라면서 기존에 이미 제공된 공대지 무기들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A-182에 장착된 AIM-174B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가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는 F-16 중에는 쓸만한 모델이 많고 서방의 모든 항공무기를 운용할 수 있으므로 서방의 지원에 따라서 엄청난 활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M6.2 버전은 AN, APG-66V, E 레이더,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뎀, 오토 GCAS, AN, AAQ28V, 6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 테르마 ALQ213 전자전 시스템을 갖습니다.
더욱이 무장으로 AGM-154 공대지, GBU-39 SDB, AIM-120D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F-16에 대한 APG-83 레이더 장착과 함께 AIM-120D 혹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원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량과 무장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중전 옵션을 스웨덴이 제공을 약속한 사브-340 조기 경보기, 호주의 FA-18A, B 전투기, 미국 해군이 테스트 중인 AIM-174B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공군에 제공될 F-16의 작전 능력과 신무기의 성능과 운용 방안, 우크라이나와 서방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저로 기대하고 있는 최신 공중전 체계를 총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스파이스 2000 공대지 유도폭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려는 5세대 복합유도폭탄의 추종 모델이 바로 스파이스 시리즈입니다. 국방과학기술대제전 2024를 통해 공개된 기술 중에는 전파, 적외선 동시 투과착 및 돔 개발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외견적으로는 투명한 유리돔에 불과하지만 본 기술의 존재로 인해 한국형 5세대급 복합유도폭탄 외에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의 다양한 신형 무기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의 배치에 발맞추어 한국형 무장체계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관계자들은 천룡 개발 스케줄에 발맞추어 한국형 5세대 복합유도폭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형 5세대 복합유도폭탄이 왜 개발되고 어떠한 성능을 가지며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TKMS-4가 자체 설계안인 MEKO A400를 바탕으로 독일 해군의 F-127 관련 핵심 요구 조건을 구현한 콘셉트 모델입니다. 독일 해군은 낭프리그 AD,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리게이트 에어 디펜스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대 이후 함대의 방공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 방공 호위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호위함 구분법에 따라 F-127 방공 호위함으로 구분될 이 신형함은 기존의 주력 방공함이었던 작센급 방공 호위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F-127 방공 호위함의 규모는 F-124 방공 호위함 만재 배수량 5,800톤과 비교해 2배가량 확대되어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공전 시스템으로 유럽제가 아닌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가 선정되었고, 미국제 및 유럽제 함대공 미사일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레이저 무기까지 다양한 신무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F-127급은 기획 단계에서 극초음속 무기, 대함 탄도미사일, 과 드론형 무기체계에 대응한 대공전 체계를 요구받았으므로 총괄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한국 육군은 36대의 AH-642을 개량함과 동시에 AH-642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2409호가 마감된 이후 미국 행정부가 대외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 약 4조 6,655억 원 규모의 AH-642 아파치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이 진행하고 있으며 AH-642 아파치 36대 외에 앞서 도입한 AH-642 아파치의 롱보우 레이더를 교체하는 위한 업그레이드 키트도 포함되었습니다. EU 합동작전인 SPG에 참가한 F-124급 방공호위함인 홍해에서 헬센이 상선을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밀리터리 리뷰 EG 2409호는 독일의 F-127급 차기 방공함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원고 조절에 실패해 독일 해군의 현용 F-124급 방공함의 문제점,
독일 해군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진행 중인 대공전 사례가 빠졌습니다. 이에 AH-64의 사업 내용과 논란,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여준 공격 헬기의 취약점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독일 해군의 F-124급의 문제점과 독일 해군의 홍해 반공전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